많이들 늦사랑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번에 무서운 늦사랑 얘기입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한 중년 여성에게 늪사랑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상대가 누군가 하고 보니 이 설비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본인이 대표다라고 소개한 이 65세 조모 씨인데요. 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가 하고 보니까 결혼 중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2018년 5월에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이 여성의 집에서 이 대표라고 하는 이 조모 씨가 얘기를 합니다. 양주시에 집을 짓고 있는데 직원 월급을 주고 허가를 받느라고 내가 돈을 다 써서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나에게 140만 원만 빌려주면은 내가 한 4, 5일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여성은 본인과 이제 연인 사이니까 이 말을 믿고 돈을 건네게 됐습니다. 네. 보세요.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정말 잘 그리셨는데 앞에 좀 보여주세요. 앞에 이 조모 씨란 남성이 떠든 얘기는요. 다 그냥 의미 없는 얘기예요. 결국 저 굵은 글씨 보세요. 140만 원 빌려줘. 4, 5일만 원 갚을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왠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굉장히 전형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말이죠. 이 사업가라고 소개한 이 조 씨의 금전 요구는 계속됐는데요. 이 중년 여성은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랑하는 연인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믿고 돈을 계속해서 건넸습니다. 그렇게 3개월여 동안 여성이 남성에게 건넨 돈은 2,74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렇게 되고 보통의 일반적으로 늘 발생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나서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홍종선 기자님. 네, 불길한 예감 또 하나. 돈만 반복해서 꾼 게 아니라 늦사랑에 빠진 중년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허허. 그런데 남자는 아까 그 남자와 똑같은 65세 조 씨였고요. 네. 그런데 아까는 설비회사 대표라고 본인을 소개했잖아요. 네. 이번엔 또 바꿨어요. 나는 직원 80명을 둔 주식회사 대표다. 아하. 그리고 경기도 양주에 내가 2,600평 규모의 땅도 있고 나 서울 강북에 고가의 주택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하. 아니 완전 진짜 이 행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글자입니다. 사기꾼 행태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 아까 양주에 2,000평 땅 소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네. 양주에는 땅이 아니라 첫 번째 피해 여성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대략 돌려막기로 그냥 이제 그 지역구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도 뭐 진실한 사랑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러네요. 일단 노원구의 두 번째 피해 여성 자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뭐 설비 소유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돈을 달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회사에서 저렇게 직원이 많으면 종종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월급을 다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명절에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돈도 좀 스케일도 큽니다. 3억 6천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일시적으로 현금이 안 들어서 내가 3억 5천 원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쳐서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또 3억 5천 있다는 얘기를 해야 또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편하게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 뭔가 나름대로 지금 상황은 설정을 잘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이번 두 번째 피해 여성도 1,000만 원만 피해 본 거에서 끝난 거 아닐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는 순간 절대 첫 번째에서 안 끝나죠. 아하. 첫 번째 거절을 해야 끝이 나는 건데 첫 번째 주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핑계를 대고 요구를 하면 본인 연인이잖아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그러면 또 주죠. 그래서 그날 포함해서 총 9번 돈을 세상에. 빌려줬고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주택을 내가 15억 원에 이제 팔기로 했다. 매도하기로 했다. 15억에 팔면 15억 현금 들어오니까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또 그것만 하나요? 이제 작업장에서 공사 대금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내가 갚을 수 있어. 또. 이러면서 총 9차례에 걸쳐서 5,424만 원을 와. 건네받았던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수식어 온갖 화려한 수식어는 다 동원했는데 대체 이 남자 진짜 정체가 뭡니까? 최준봉 교수님. 진짜 정체는 그냥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 대표 아니었고요. 본인이 회사 대표, 주식회사, 뭐 설비회사 대표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땅 갖고 있다 그러죠. 이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수입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한테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무만 있어요. 아하. 빚만 갖고 있어요. 9,400만 원. 아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빚 9,400만 원 지고 있는데 네. 이 두 여성으로부터 약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기를 통해서 뜯어낸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한 행태의 범죄 행위를 했던 것을 알려지고 거의 있습니다. 상습적이네요.
32년간 현장 경찰 현장 바닥을 누비신 김복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32년 동안 이런 비슷한 사기꾼 많이 잡아보셨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사람 외관상 생긴 거는 뭐 핸섬한 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믿음이 가게 생겼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사칭하는 직업에 걸맞는 복장을 할 거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너를 겸비하고 있으면서 아주 화술이 찬란해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할 때도 이 만나는 여성 앞에서 사업 얘기를 늘 할 거예요. 사업 얘기를 늘 하고 또 수화자 저쪽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없는 빈 통화를 많이 할 겁니다. 아하.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그리고 사칭하는 직업에 대한 전문 용어를 꽤 많이 쓸 거예요. 아하. 그 부분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꼭 뭐가 있냐면요, 인맥을 엄청나게 과시해요. 뭐 유명한 이를테면 뭐 김명준이 뭐 아버지의 뭐 누가 나하고 뭐 동창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해 보면 근거 없는 얘기. 네. 그런데도 엄청나게 저명 인사에 대해서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들이 빌려달라고 하는 돈은 끝맺음이 없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아하. 2,34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붙여가지고 꼭 거기에 필요한 돈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통점이 보이면 만나는 사람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이 팁인데 양지민 변호사님, 근데 이 두 피해 여성이 이 사기꾼 조모 씨라는 사람하고 중매 사이트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중개 업체에서 사실상 이 조모 씨가 정가만 있고 그리고 뭐 빚만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여성들과 소개를 해줬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같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개회사도 속았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실상 서류들을 그럴싸하게 꾸며놓고서는 내가 이렇다라고 해서 기망의 사실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중개업체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일부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중매 사이트도 피해자일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냥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력 같은 거, 어떤 인적사항 같은 거, 기본사항 준 걸 그대로 믿고 맺어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또 피해자일 수 있는데 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이 남성 결국 재판에 넘겨졌을 거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그건 당연히 넘겨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피해 여성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고 그 전에 어쨌건 이런 유사한 전과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됐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데 결과는 좀 의외입니다. 왜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찬 금액도 8천만 원 얻고 피해자가 2명이고 전력도 있고 그럼 실형 선고되는 게 제가 봐도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이 판결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 일부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 8천만 원 중에 일부는 변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합의는 안 해요. 아하. 8천만 원을 다 주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래서 일부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들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당연히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겠죠. 저기서 네.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다 참작해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저 재판부의 판단 중에요. 김복준 의원님 예. 피해 일부 회복 뭐 조금 뭐 갚았다 치고 피해자 조 씨가 반성하는 모습 뭐 일부러라도 어쨌든 간에 연기든 뭐든 간에 반성하는 모습 보인다 쳐요. 그런데 예. 두 번째 줄이 이해 안 돼요.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정선에서 내가 당했다는 것도 창피하고 적정선에서 돈 받고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고무적이지 않은 현상인데요. 가끔 저도 그런 사건 취급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경우 있어요. 아직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분들이
잘하면 이 사람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아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요. 미련은 버리시고 혹시라도 있다면요. 미련은 버리시고 법의 처벌을 집행유예니까 실형은 안 되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뭔가 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